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지원 2024-6642 33쪽입니다. 공장인데 공장이 땅이 1437평이고 건물이 731평짜리에 감정 가격이 42억짜리가 14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뭘 믿지 말라 그랬죠? 감정 가격 믿지 말라 그랬죠? 이 감정 가격 믿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가야 되냐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꽤 많이 틀리진 않아요. 보통 보면 한 80%, 90% 이런 정도는 그 공장은 일반 땅은 50%가 틀리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이렇게 꽤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상당히 좋은데 보통 보면 공장이 49%까지 떨어지게끔 되면 마찰을 받는데 이거는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양주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땅도 좋고 도로도 좋고 건물도 상당히 좋은데 왜 이렇게 34%까지 하락을 했을까 하고 봤더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한 겁니다. 문제점이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건 이거거든요. 이 땅입니다. 이 땅과 이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 있죠, 여기에. 여기에 진입도로가 있어서 이 진입도로를 통해서 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보게 그럼 여기 보면 이 땅 전부 다가 한 사람이 갖고 있어 갖고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40매덕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아 갖고 갚지 않으니까 경매로 신청을 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매도를 하지 않고 여기 땅이 보면 이 땅은 맹지가 되다 보니까 맹지가 만지지 않게 요 땅을 잘라서 이쪽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으로 진입을 하던 그 진입도로 땅을 오른쪽으로 붙여서 이 오른쪽으로 경매를 집어넣고 이건 따로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따로따로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한 공통으로 다 하게끔 되면은 땅이 전부 다가 8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보니까 쪼개서 하는데 쪼개려다 보니까 건물 있는 쪽과 건물 없는 쪽으로 쪼개야 된다 보니까 건물 있는 쪽으로 쪼개서 이 필자고 이걸 도로를 쓰고 있는 걸 합치게끔 되면은 뒤에 땅이 맹지가 되니까 이 또 그게 하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이 공장에 있는 진입도로를 쓰고 있는 걸 분할해 갖고 이쪽으로 붙여놓고 이 세 개를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고 이거는 선택지대로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그 여기 하나 둘 세 필지 있죠. 세 필지만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였죠? 69억짜리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36억에 누가 낙찰 받아가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남은 것이 지금 보면 요 땅 아닙니까? 요 땅인데 여기서 진입도를 쓰는 걸 이 땅에서 진입도를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우리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면 요 옆으로 이제 진입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더니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요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에서 이쪽은 좀 올라간 요쪽에 요만큼에서 요 땅을 치는 요만큼에서 여기 담장을 허물고 이쪽으로 진입도를 만들게끔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공장은 대출도 잘 되고 임대도 잘 나가거든 양주에 있는 것은. 그리고 감정 가격만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수익을 올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는 물건이라고 봐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쪽에 제가 지금 여기 화살표 있는 이쪽에 있는 것을 포크레인을 들여가지고 대문을 다시 만들고 정리를 싹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우리 것만 가지고 따로 임대를 주고 매매를 한 대 놓게끔만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 우리가 60%에만 매도를 해도 우리는 수익이 남을 수 있고 이런 공장은 법인으로 받아도 되고 대출도 해도 팔릴 때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사놓고 월세를 못 받고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가장 좋은 곳이 땅값 이하로 떨어진 공장을 우리가 낙찰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게끔 되면 지금 얼마죠? 지금 보면 최저 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14억이죠. 그런데 땅 가격만 가격이 얼마죠? 21억이죠.
그러면 우리는 15억의 낙찰을 받아서 땅 가격이 20억에만 매도를 한다고 쳐더라도 건물을 그냥 주고 이거 우리가 4억 정도를 벌 수가 있는데 내가 내놓은 바로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로서는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아갖고 은행 이자를 팔릴 때까지 은행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월세 들어오는 걸로 은행 이자를 대출받은 걸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건 공장이니까 뭘로 낙찰받아도 된다 그랬죠? 법인으로 받아도 된다 그랬죠? 법인으로 낙찰받았죠? 그러면 공장을 팔아야 돼? 법인을 넘겨줘도 돼. 2년 이상 돼갖고 법인 공장이 대표이사를 넘겨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파는 것이 공장을 파는 건 아니에요. 잘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은 확인해야 될 게 제가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실거래 가격.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근처에 공장이 얼마에 세가 나가나. 낙찰을 받으면 내가 대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월세가 얼마쯤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얼마에 풀 수 있고 얼마 할까 했다는 것이 결정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내 낙찰 가격이 가야 되는 것이 여기 감정가를 믿고 내가 낙찰 가격을 써서는 실수가 생긴다 이런 얘기. 그런 권리 분석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재에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하지 않지만은 교재에는 권리 분석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추천하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을 때는 권리 분석을 자세히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따로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이 전화로 물어보거든요. 그럼 전화를 내가 받을 때 내가 이 물건 보고 있어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답변을 하려면 이건 보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물어를 보시면은 내가 컴퓨터에 앉아서 볼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문자로 답변을 하든지 제가 전화해 갖고 현황을 같이 그 물건을 보면서 내가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문자를 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전부 다 사전에 컴퓨터를 놓고 펴놓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따로 제가 돈을 받느냐? 한 달에 얼마 낸다 그랬죠? 10만 원 내는데 그 물어보는 비용까지 다 들어갔고 낙찰을 받고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공개 강의했기 때문에 새는 단말기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단말기 안 갖고 오면 현금으로 내라고 그러시는데 오늘 저는 단말기를 갖고 왔으니까 제 말에 현혹되신 분은 오늘 단말기를 갖고 가세요. 내가 이거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내 나름대로 아쉬운 것이 뭐냐면 공장이라고 보기에는 시골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2층 건물이더라고요. 내부를 보면 원래 보면 우리가 임대가 잘 나가는 그 공장들은 내부에 오버헤드 크레인이 있어요. 크레인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앉아서 옮기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 공장에는 지금 크레인이 없고 1층, 2층으로 돼서 물건이 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공장으로 허가를 냈지만은 사용하는 것은 공장이라고 보다는 홍보 용도로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장 답사를 하고 건축중개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변이 전부 다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처럼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임대라는 걸 줄 때는 얼마라는 것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만 가서 조사를 해보시면은 이 임대 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합니다. 매매는 얼마 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변이 나 홀로 공장이 아니라 주변이 전부 다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서양주 인천 텐지수 그게 상당히 집값더라고요. 자, 이번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보도 자료를 한번 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추천 물건을 할 때 그 보도 자료를 내밀고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하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뭐냐면 주택을 가진 사람,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주택을 살 때는 4%, 그다음에 8%, 12% 이렇게 해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제주도에 있는 땅 앞일지에 집이 3개 있는 거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한 채는 4%, 두 번째는 8%, 세 번째는 12% 같은 있는 집을 이름으로 시득세를 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세컨드 홈, 참 세컨드, 나 어렸을 때 세컨드 소리를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세컨드 주택입니다. 세컨드 주택을 소멸 지역에, 인구 소멸 지역에 살 때는 여기에 보면 뭐를 있죠? 보면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하는 것을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시는 될 건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금 이런 혜택을 주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여기 지금 이게 인구 감소,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혜택을 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건 모르고 뭐가 들어가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인천에 어디가 들어갔어요? 광화가 들어갔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추천 경매 추천 물건을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강화도에 제가 질르지 말고 들어가라고 해갖고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추천해갖고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없어요. 강화도. 그만큼 서울 사람들이 가깝게 접근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것이 강화도이기 때문에 경매는 낙찰받기가 어려웠는데 강화도에 인구 소멸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특기를 준다는 걸 보고 조금 놀라웠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강화도에 있는 물건을 2개를 골랐는데 하나는 지금 하는 건 땅만 골랐고 또 하나는 주택을 고른 것이 있습니다.